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여 지난 가운데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홍콩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과 의약품, 주방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샤오미의 CEO 레이준 회장이 연례 연설에서 반도체가 장기 전략의 핵심이라며 공급망 확보와 기술 자립을 위해 대규모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찐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심수연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나우 금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는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지수 자체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분위기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오늘 하락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마무리했고요. 다만 창업한 지수가 게임주의 강세 힘입어서 1.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 나란히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시각 현재 0.3% 하락하는 상해 종합지수가 3,875선 지나가고 있고요. 0.4%대 하락세를 보여주는 선전성분지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별로 체크해보면요. 은행주 약합니다. 이 가운데 배터리주 내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특히나 5%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지수 자체, 배터리 지수 자체는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만큼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내에서는요. 일단 뉴스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이런 매각의 최종 성사를 위해서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승인이 남아있는 만큼 추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종목 뉴스로 샤오펑인데요. 샤오펑이 알리클라우드와 양자 보안 기술과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자는 자동차 보안 알고리즘을 공동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요. 칩이나 로봇, 이런 플라잉카 같은 분야에서도 더욱더 확대해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비아디 뉴스입니다. 비아디가 독일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서 핵심 인사 4명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점이요. 새로 합류한 4명의 주요 인사가 있는데 미쓰비시, 현대차, 폭스바겐 등 유명한 브랜드의 일단은 인사들인 걸로 알려졌고요. 이번 인사를 통해서 비아디가 독일의 판매, 유통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항상 테크 지수가 사상 최장 연속 상승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대한 지속 투자 열기를 힘입어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8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알리바바 강세 힘입어서 오늘 역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권 증시 그리고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항상 테크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영향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간밤에는 틱톡 매각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승인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또 의약품이라던가 대형 트럭이라던가 뭐 욕실 용품에 대해서 관세도 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듯한데요. 찐닝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관세 악재는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국이랑 홍콩 증시 흐름을 보면 대체로 지수 자체는 크게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수요일의 주인공은 알리바바 플러스 반도체, 그리고 어제 목요일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샤오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 월화 지나서 수요일부터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 하락할 때는 약간 그 신용거래 머물리는 자금이 매도세가 나와서 조금 이익 실현하고, 하지만 수요일에 알리바바 또는 어제 샤오미 이런 개별 호재가 나올 때는 관련 종목 및 관련 업종이 또 같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틱톡 그 계약건이 확정된 거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미 그 어느 정도 협의를 낸 거고,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기사에 나오는 누가 지분 얼마 가져갔다, 뭐 어디에서 운영한다, 그거보다는 지분이 어떻게 됐든 새로운 법인이 어떻게 됐든 결국은 틱톡 본사 바이트댄스에서 갖고 있는 그 핵심 알고리즘 기술은 여전히 바이트댄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중국에게 있고 미국 법인은 사용권을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일종의 기술 수출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지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든 어쨌든 작은 승리 하나가 필요했어요. 여기 네. 승리에는 따옴표를 칠게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가구나 그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욕실, 미국이 세면대 등, 수입하는 가구나 욕실이나 이런 제품 중에 제일 많은 게 중국이죠. 중국산이죠. 하지만 네. 이게 중국 쪽에서 뭘 하기라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수입자들이 아주 큰 반발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격 전가는 결국 70~80% 이상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에게 진짜 악재인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또 관세에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 같고 네. 일단 미국 측에서 이제 수입업자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틱톡 문제 관련해서는 소유권은 중국에 있고 네. 사용권은 미국에 있고 일단은 트럼프에게 좀 승리를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좀 짜여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장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본 가운데 종목들도 자세하게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이슈가 상당히 크게 있었던 네. 샤오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샤오미까지 연례 연설을 했는데 대규모 반도체 AI에 투자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또 아이폰에 대적하는 네. 또 샤오미 아이폰 17, 비슷한 그런 모델도 17%.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17%. 어떻게 좀 보셨고 오늘 주가 흐름 어떠세요? 네. 네, 우선 주가 먼저 볼게요. 샤오미 오늘도 하락하더라고요. 네. 어제 저녁 한국 시간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한 2시간 반 진행됐어요. 레진 회장이 혼자서 2시간 37분 계속했더라고요. 근데 샤오미 주가를 보시면 어제 그 발표회 당일에 4.48% 상승했고 그 전날 수요일에는 2.61% 상승했어요. 요 이틀 연속 상승한 거는 아무래도 요 발표회 기대감이죠. 오늘은 홍콩 항생 테크 지수든 홍콩 항생 지수든 대체로 국경절 연휴 앞두고 약세를 보이는데 샤오미는 뭐 이틀 연속 급등했으니까 오늘 1%의 하락은 어느 정도 무난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2시간 37분 동안 좀 졸렸는데 좀 계속 풀로 다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물론 시간이 제한다 보니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포인트는 3개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37분 중에 처음에 25분 동안은 지난 몇 년 동안 샤오미가 자체 칩을 하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 네. 그래서 샤오미가 과거에는 저가폰 위주로 중저가폰 위주였는데 이번에 샤오미 그 17 그리고 17%가 고가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아이폰과 가격이 비슷하죠? 네. 이번에 샤오미 17%는 네. 원화로 88만 원, 104만 원, 110만 원, 118만 원, 최고가는 137만 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자사칩을 계속 끈질기게 한 이유는 결국 고가폰으로 계속 가려면 자사칩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그 자사칩은 네. 사실 미국 퀄컴이랑 같이 한 거예요. 순수 100% 중국 자사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사칩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사칩 쪽을 계속 강화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샤오미 매출 구성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랑 전자제품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매출 구성을 보면 스마트폰이 39%, 그 외에 전자제품이 33%, 그리고 전기차 플러스 AI 클라우드 등이 18%, 나머지가 7%. 그러면 고가폰을 계속 내더라도 글로벌 트렌드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의 성장률이나 이익률을 점점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샤오미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계속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이익률이 낮으니까 이제부터는 중저가폰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가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익을 확보하려면. 그러면 그와 동시에 매출 구성은 4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 구성 중에 전기차가 0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플러스 AI 플러스 클라우드가 18.4%까지 올라왔다는 건 확실히 인정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샤오미 전기차가 SU7, SU7, SU7 아우터 그리고 U7, YU7 세 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판매량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부터 더 고가 맞춤형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레진 회장이 전기차 사업을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더 세게 하겠다. 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어제는 앞에 1시간은 자사 칩이랑 전기차로 1시간 지났고 그 뒤에 1시간은 거의 샤오미 17 프로 그리고 기타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 위주로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샤오미 17이랑 샤오미 17 프로인데 샤오미 17의 가격은 원화로 88만 원대에서 한 98만 원까지. 그리고 샤오미 17 프로는 한 104만 원, 110만 원, 118만 원, 137만 원. 그리고 어제 발표회에서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샤오미 17 또는 17 프로를 성능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잖아요. 네, 네. 좌 샤오미 17 프로, 예. 우 아이폰, 네. 그리고 다음 성능 또 좌 아이폰. 그냥 일일이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이나 퀄리티는 필적할 만하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든 성능을 좌우 그냥 대놓고 비교했어요. 네. 아이폰과 함께.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뭐 샤오미가 1.7% 하락 중이지만 네, 네. 어제 듣고 나서 레진 회장이 참 에너지가 넘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1분 동안 레진 회장이 뭐라고 요약했냐면 변화 자체가 희망이고 무엇이든 다 새로 엎어서 바뀔 수 있다. 네네. 스마트폰이든 전기차든 칩이든. 그러니까 어떤 혁신, 변화 이거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샤오미가 어제 이제 연례 연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틀 급등한 이후에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인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샤오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저 오늘 샤오미와 함께 샤오미는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대신에 샤오펑이 5%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샤오펑도 이제 아까 시황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알리바바와 이제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업 이슈가 있었고 또 유럽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소식 계속 나오던데 샤오펑도 주가 흐름 한번 네. 짚어볼까요? 샤오펑 홍콩 종목을 보시면 09868 오늘 어제 3.7% 상승에 이어 오늘 6.3% 상승 중인데요. 예, 급등하네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호재가 많은데요. 최근에 샤오펑이 다른 전기차랑 조금 차별화된 점은 첫째는 최근에 그 샤오펑 창업자 이름이 허샤오펑인데 제가 그 SNS 구독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8월부터 9월까지 계속 유럽 출장을 가더라고요. 가면 그 브이로그 찍고. 그래서 유럽의 딜러들이나 소비자들이랑 계속 컨퍼런스하고 밥도 그렇군요. 먹고 아주 네.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유럽 시장을 확실히 더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 두 번째는 다른 전기차 업체랑 비교해서 샤오펑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거의 이름 될 만한 전기차 업체들은 거의 다 자사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샤오펑 자동차의 그 기술의 수준이나 그런 급이 상대적으로 좀 확고하고 괜찮은 예. 상대적 우위. 그리고 다른 전기차 업체는 대체로 전기차 또는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 또는 전기차 플러스 휴머노이드. 근데 샤오펑은 전기차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 플러스 플라잉 카 그리고 플러스 기타 신사업, 네. 좀 더 신흥산업 위주로 좀 더 선제적으로 다각화해서 가는 그런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샤오펑에 대해서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네.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홍콩 시장을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금속 관련주들, 금 관련주들, 비철금속주들 오르고 네. 있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일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오늘 오르고 있는 특징주들 함께 체크해보죠. 네. 어제 그저께 다 그 비철금속 중에 동 관련주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구리 가격 급등과 함께 네, 관련주도 네. 많이 올랐고요. 예. 그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 상장한 동 관련 주요 종목이 한 8개가 있는데 그중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01899 자금광업, 자금광업 네. 이게 1등 주고 예. 오늘 저번 주 후반부터 계속 급등하다가
어제랑 그저께 다 급등하고 오늘은 강보합 중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최고점인 거네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 관련주 8개 핵심주 중에 두 번째 종목이 600362 강서동업. 6%대 급등 나오고 네. 있고요. 오늘은 6.1% 상승조입니다. 아까 그 자금 광업이랑 비슷해요, 추세가. 물론 오늘 상승폭은 좀 다르지만. 네. 그 세 번째 동 관련 종목 중에 세 번째가 60168 서부광업. 예, 예. 서부광업도 오늘 6%대 상승 중이네요. 역시 금 관련주인가요? 동 관련주. 요 세 개 다 동 관련주. 근데 요 예. 대기업들이 매출 중에 동도 있고 금도 있고. 근데 네. 그 중에 상대적으로 금 비중이 높은 게 요 세 개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다 골고루 다 하긴 해요. 아, 그럼 금 가격과 함께 같이 상승하는 모멘텀도 있겠네요. 근데 예. 요 세 종목은 매출 중에 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동이 높아요. 네. 근데 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주 보여드린 저희 만국 황금 집단이라는 종목도 많이 그 언급을 종목도 드렸거든요. 있고 홍콩에 예. 상장한. 네네. 그리고 요게 중금 황금. 제가 저번에 산동 황금, 서부 황금, 예, 중금 예. 황금. 네. 역시 오늘- 또 간밤에 이제 금이 또 사상 맞아요. 최고가를 또 눈앞에 네. 두면서 근데 탄력을 오늘은 금 관련주는 보합권에 있고 네. 아까 그 관련주. 동 관련주 세 아무래도 개가 금 가격과 함께 최근에 비철금속 종목들이 가격과 함께 많이 네. 오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금 네. 관련주는 강보합 얍관에서 물어보고 그 동 관련주는 6% 급등 중입니다. 네, 오늘 또 홍콩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금, 동 관련주들을 함께 체크해봤는데 이들 종목들 보니까 차트가 좀 너무 우상향 패턴을 쭉 보여주고 있어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근데 물론 연초 대비 많이 올랐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전 세계 주식이나 원자재 관련 자산 중에 가장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거는 금이나 이런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주식에서는 안전 자산이 지금 거의 AI 반도체가 돼버린 분위기. 그래서 그렇군요. 주도주죠. 네. 좀 많이 상승했지만 지금 트렌드나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또 금 시장 관련해서 금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 관련주들 그리고 이 종목 쪽에서는 AI 쪽 안전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들 종목들 꾸준히 관심 가져보자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리포트가 나오고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중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주요 증권사에서 선정한 실시간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중유증권 리포트입니다. 중유증권이 SMIC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SMIC는 최근 중신베이팡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었죠. 이 중신베이팡이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해서 스마트폰이나 PC, 자동차에 납품해온 회사인데요. 중유증권에서는 SMIC가 중신베이팡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수로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더 넓히고 또 생산 능력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현지 생산 수요가 늘면서 웨이퍼 생산 확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적 전망도 밝았는데요. 3년간 이제 2025년부터 순이익이 매년 2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들어올 때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현재 0.83% 하락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양 증권에서 란치테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몬타지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란치테크는 20년간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을 개발하면서 DDR2부터 DDR5까지 이어지는 세대 교체 과정에서 업계 선두를 지켜온 기업입니다. 최근에 고성능 운송력 칩 시장에서 진출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58%, 95% 급증한 바 있고요. 또 순이익이 2025년 이후 3년간 매년 30에서 70%나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증권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미전자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한번 다뤘었던 종목인데 네. 이 서신미전자 루이신 마이크로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288위안을 제시했는데요. 루이신 마이크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억 위안, 순이익이 5억 위안을 기록한 가운데 각각 64%, 또 191% 급증한 바 있고요. 또 AIoT 제품이 고속 성장세를 이어간 점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올해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늘고 비용률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점이 또 특징적이었는데요. 현재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장이 전개될수록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좀 거래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템펑증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펑증권에서 이위안 통신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 호조를 근거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40%, 순이익이 125% 급증했는데요. 산업 전반의 호경기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낙폭을 키우면서 2.8%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가져왔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첨단 산업 육성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첨단 산업이 진짜 봐야 할 거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금구은십이라는 말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금부은신이요? 네, 예. 금구음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무슨 황금의 뜻인가요? 9월, 네. 은빛의 10월이라는 뜻으로 이 전통적으로 9월이랑 10월이 중국 소비시장의 성수기라는 뜻인데요. 예. 이 단어가 무색하게도 9월에 CSI 300은 고작 1% 올랐고 반면에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로봇 많이 같은 올랐죠? 지수는 네. 10% 넘게 뛴 그렇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동산이 좀 무너진 자리를 첨단 산업이 대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해야 한다는 강조가 있었고요. 10월 4중전후에서 발표된 15계획을 특별히 콕 집어서 주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국내 리포트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이 AI, 로봇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이들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수영 캐스터가 짚어준 것처럼 9, 10월에 중국의 소비 관련해서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긴 연휴가 있다 보니까 소비주들에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던데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반대인데요. 네네. 금구은십은 원래 네. 부동산 산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옛날에 부동산 경기가 10년, 20년 고성장할 때 항상 9월, 10월에 단풍이 드는 계절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부동산 그때,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매매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 해소, 그쵸. 물론 지금은 약간 수위 조절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진지오인시, 그러니까 금구은십이라는 네. 단어는 이제 따옴표를 하나 붙여야 돼요. 아, 예. 옛날 이야기다. 네. 예, 근데 예. 뭐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적으로 보면 아직은 네. 9, 10월이 그건데 네. 저는 이 단어는 그냥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비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좀 중국 내 테크나 이런 AI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홍콩 시장을 살펴봤으니까 본토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 시장도 오늘 이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금속 관련주들 그리고 화학주들 잘 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업종군이 바로 자동차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체리 자동차가 어제 상장을 했는데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도 3%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이 중국 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 로봇 택시가 뭐 계속해서 승인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자동차 업종 그리고 부품주도 함께 점검을 해보죠. 자동차 종목 오늘은 좀 엇갈린데요. 급등한 종목도 있고 보합도 있고 하락도 있는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와, 장대 양봉이 어마무시한데요. 어떤 종목이죠? 사이리스라는 종목인데 화웨이가 지금 5개 브랜드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가장 주력이고 가장 판매량이 좋은 게 MA. 그 영문명 AITO인데
그 브랜드명은 MA, MA. 중문명은 원지. 네. 근데 그게 화웨이가 이 세리스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랑 같이 한 거예요. 예, 예. 지금 중간 가격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네네. 9월 첫째 주에 얘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 상한가 이유는 이 종목 코드를 보면 601127 상해에 이미 상장돼 있어요. 근데 오늘 급등한 거는 홍콩에 동시 상장하는 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오늘 25일에 또 제출을 금융 한다고요. 당국에서 이미 홍콩 H주 상장의 그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받았고 그래서 물론 확정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부터 상해랑 홍콩에 동시 상장되면 지금 판매량도 좋은데 홍콩에 IPO를 지금 한 건가요? 이미 동시 상장을- 상해에 상장돼 있고 예. 이제 홍콩에 홍콩 상장을 동시 상장.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상해 상장된 종목은 90% 이상이 중국 현지 자금이에요. 음. 홍콩에 상장하면 홍콩의 40%에서 50%가 미국, 유럽, 뭐 중동 글로벌 자금이에요. 그러면 네네. 이제 자금 모집에 있어서는 더 유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고 그리고 오늘 BYD 심천 종목을 보시면 1% 상승 중인데 BYD가 최근 8월부터 9월, 7, 8, 9월 보면 거의 악재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뭐 연간 판매량 목표치도 16% 네. 하향 조정하고 근데 뭐 유럽에서는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예, 예. 국내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렇고 BYD가 나쁘다기보다는 근데 해외에서는 국내 경쟁이 치열할수록 해외에서 더 세게 해야 되죠. 그래서 BYD도 제가 BYD SNS 구독자인데 하루 간격으로 계속 유럽이 40몇 개국이잖아요. 네네. 하루 간격으로 계속 그 나라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상이 나와요. 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BYD 심천 종목이 1% 상승, 홍콩 종목도 마찬가지 1% 상승.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CLSA라는 증권사에서 네. BYD의 해외 사업이 더 가속도가 붙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요 지르이 자동차 영문명은 CHERY, 체리, 지르이 자동차. 지리 어제 자동차. 상장한- 예. 여기 그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가 아니라 지르이 자동차예요. 지리. 아예 달라요. 지리가 지리예요. 아니군요. 지리는 JI, 근데 요거는 QI. 아, 근데 네. 요 캔들봉을 보면 딱 두 개죠. 어제 홍콩 상장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홍콩 상장 첫날에 장 초반에는 10% 급등했다가 어제 3.8%까지 상승폭이 축소됐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3%네요. 지르이 자동차는 과거에는 완전 내연차다가 지금은 전체 판매량 중에 한 30%는 전기차가 됐고요. 국내도 중요하지만 약간 BYD랑 공통점이 지금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해외 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네. 그리고 간단히 말 지르이 자동차가 지루이 자동차. 네. 예, 근데 예. 영문은 CHERY니까 체리로도 번역되고요. 근데 지르이 체리 자동차 자동차 어제 상장한 체리 자동차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중국어 네네. 발음이 지르이. 아, 그래요. 되게 네. 헷갈리네요. 근데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르이 자동차 판매량이 126만 대, 네. 그중 전기차가 35.9만 대. 근데 문제는 요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밖에 안 늘었는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8.6% 급등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그렇군요. 어제 또 유럽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좀 치고 들어갈 수 사실 있을까요? 중국 국내든 글로벌이든 물론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성장성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범위는 이런데 얘가 떨어지면 얘가 채워주고 그냥 거의 그 케이크를 어떻게 나눠내냐의 문제죠. 파이 네. 싸움이다. 네. 네. 그래서 요 지르도 제가 구독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님의 이 자동차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파일을 좀 나눠 갖는 형식이라 하셨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 꼽으세요? 만약 중국 네. 국내 판매량이나 경쟁 상황을 보면 지금 가장 그 성장세가 좋은 게 화웨이랑 같이 MA이라는 그 가장 잘 팔리는 세리스가 가장 원래는 아까 촌스러운 말씀하신, 기업인데 화웨이랑 같이 협력하고 나서 세리스가 재탄생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중국 국내만 보면 저는 이 종목이 근데 만약 중국 국내 플러스 유럽 시장,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세리스는 아직 국내 위주예요. 네. 아직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BYD나 또는 샤오펑이 지금 유럽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대비 잘 나가고 있는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군 내에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BYD 그리고 앞서서 샤오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었으니까요. 또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본토 시장에서 화홍 반도체도 2%가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많이 언급해
소개해드린 반도체 종목인데요. 화홍 반도체에 대한 주가 의견도 함께 들어볼까요?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네. 오늘도 5% 상승했네요. 네네. 화홍 반도체 화면을 보시면 최근 거의 9월 중순부터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화홍 반도체가 SMIC랑 거의 등락 폭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추세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SMIC가 5% 오를 때는 화홍이 7, 8% 오를 때도 있고 물론 시총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메인 대장주는 SMIC지만 화홍 반도체도 그다지 그렇게까지 첨단은 아닌데 지금 AI 산업이든 5G 산업이든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칩, 성숙 공정이든 첨단 공정이든 전체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그리고 시티뱅크를 포함해서 서너 개 글로벌 IB에서 화홍 반도체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있는 화홍 반도체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중국 시장 본토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또 개별 종목도 잇따라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국내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3,500선을 앞에 두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환율, 관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까지 이런 삼중고를 만나면서 상승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요 2%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3,400선 밑으로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내준 건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고요. 그동안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이 시각 현재 3,39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바이오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840선 내주며 1.8%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환율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환율이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1,400원을 뚫고 1,410원까지도 상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전일 원달러 환율의 종가는 최근에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재차 다시 한 번 더 1,400원을 돌파하자 그동안 우리 코스피를 끌어줬던 외인들의 투심이 위축되면서 수급 역시도 빠져나가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달러 강세 배경에는요. 간밤 경기 호황을 확인한 미국,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유로화 약세도 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이 달러를 지지해주면서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또 관세 협상 역시도 무시할 수 없겠죠. 미국과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 시각 현재 환율이 1,411원 50전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피의 지수를 높여준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투톱인데 오늘 양 종목이 삼성전자가 84,000원대를 내주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83,500원대까지 3%대 약세를 보이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다시금 34만 원 초반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4%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투톱에 좀 밀리자 코스피 지수 역시도 3,4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함께 테마 좀 빠르게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은 그래도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로봇주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5일째 그리고 노란봉투법 수혜 기대감에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구글이 간밤 제미나이 1.5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시세를 내주면서 에브리봇이 오늘장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률 상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엔젤로복티스, 하이즌, 아레뎀 역시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 시장을 24시간 개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증권주 역시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현재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미증시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소멸하자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일단 니케이 지수가요 약보합권까지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중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낙폭을 키우면서 4,540선 후반대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래도 낙폭, 약보합권까지 줄여줬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 숨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약세 영향도 있고요. 오늘 기술주들의 약세긴 하지만 그래도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일부 파이낸스, 이런 금융주들 따내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 9월 근원 CPI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OJ 측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을지 혹은 추가 발언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권 증시 역시도, 가권 지수 역시도 조금 조정을 좀 깊게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2거래일 연속 하락한 뒤 오늘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도 그래도 26,000선은 지지해줬거든요. 그래도 오후장에서 이 하락폭을 좀 마감까지 줄여주면서 26,000선을 회복을 할지 혹은 아니면 또다시 하회를 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0.1%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지만 항생 지수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까 짚어봤던 샤오펑이 최상위 단에서 상승세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때문일까요? 오늘은 좀 대부분 파란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네요. 홍콩도 아까 짚어봤듯이 1% 조금 못 미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파란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기술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좀 알리바바와 같은 개별 종목들도 관심 많으시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도 앞서서 이제 샤오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소폭 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얼마 전에 또 큰 행사도 있었고 네. 알리바바 흐름도 함께 짚어보죠. 네, 화면을 보시면 알리바바 홍콩 종목인데요. 지금 0.41%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가 그 알리바바 컨퍼런스가 그렇죠. 오늘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오후까지 마무리돼요. 네.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서 핵심 내용이 딱 3가지잖아요. 연초에 알리바바 CEO가 발표한 앞으로 3년 동안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할 금액이 3,800억 위안, 그러면 원화로 한 74조 원입니다. 하지만 24일 컨퍼런스 그 첫날에서 CEO가 앞으로 3년 동안 380억 위안에서 더 추가로 확대하겠다. 물론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CEO가 한 25분 동안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엔비디아랑 데이터나 이쪽 기술적 협력을 그렇죠. 하겠다. 네. 그리고 요 2가지가 메인이고, 네. 그리고 샤오미는 생각할게요. 그리고 오늘 아까 삼성전자가 2%대인가 3%, 네, 3%. 오늘 좀 많이 밀리죠. 오늘 TSMC가 미국이랑 대만 동시 상장이잖아요. 네, 네. 네, 시차를 고려해서 대만 종목을 볼게요. 2330. 네, 오늘 TSMC도 최근에 많이 급등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1.52% 하락 중입니다. 네. 거의 이번 주 초반까지 계속 급등하다가 요거는 뭐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최근에 TSMC가 뭐 여러 AI나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여러 협력 그런 기대감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악재가 있었나요? 아니 오늘 아니죠? 전반적으로 조금 네, 수급이 그렇죠. 시장 빠지면서 하락과 그런 그리고 네, 한국도 예, 이제 곧 연휴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TSMC도 맞아요. 아까 찾아보니까 딱히 악재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TSMC나 이제 알리바바나 특별한 악재 없이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좀 밀리는 모습인데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밀릴 때 아무래도 이제 대세가 AI 로봇 쪽이니까 이런 종목들 좀 담아가는 전략이 네. 유효한 건가요? 네, 근데 예. 타이밍상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화 그리고 수요일부터 10월 1일 국경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이 남은 이틀 동안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예. 국경절 1일부터 8일까지 지나서 이제 9일부터 개장하면 근데 9일이 아마 또 금요일일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연휴 지나고 나서 중국 현지 투자자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자금 들어가면 그때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도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죠. 10월 1일부터 네. 이제 휴장에 들어갑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있기도 하지만 악재와 함께 더불어 거래 대금 자체도 줄어들어서 시장에 좀 하락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조금씩 들어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군 중에서 제약주들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제약주도 트럼프의 문매에 계속해서 좀
어찌할 줄 모르는 업종군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의약품의 관세 부과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밀리던데 이들 종목군들은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 제약 바이오 네. 전체적으로 하락 중인데요. 네, 아무래도 매출 중에 미국향 수출이 많은 게 더 낙폭이 큰데 종목 두 개만 그렇군요. 보시면 네. 우시앱텍이랑 야오밍 바이오, 우시앱텍 홍콩 종목 주가만 보시면 오늘 2.8% 하락 중이고 그리고 야오밍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2.8% 하락 중이네요. 근데 지난 8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8월쯤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뭐 중국산 제약 바이오 제품 중에 뭐 미국향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50% 100% 관세. 근데 그때 잠깐 2, 3일 하락하다가 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중국 쪽에서 뭐 하기보다는 네. 미국 쪽에서 내부적인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서 뭐 언급하신 것처럼 네. 네. 실제 집행력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가의 향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도 여전히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기술주가 좀 빠지는 모습이 있고요. 제약주도 같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뭐 광산이라던가 알루미늄 같은 이런 금속, 유틸리티 업체들만이 소폭 상승세 보여주는 시장 흐름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원자재 시장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원자재 마감 상황이랑 또 이 시각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급해주신 이 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 금 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온스당 3,77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3.8%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조금 가격에 움직임이 있나 했더니 소비 지출 증가랑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좀 금값이 이렇게 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신중론이 이제 이어지면서 추가 랠리가 제한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브렌트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69.4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강보합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휘발유 수출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공급 우려가 부각이 됐고 정제유 시장의 긴축이 또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요. 다만 아까 언급했듯이 경기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단을 제약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대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콩이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대두 11월물이 부쉘당 1,012센트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발표한 수출세 면제 조치가 조기 종료가 되면서 단기 공급 우려가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또 중국 구매 업체들이 130만 톤 규모를 한꺼번에 매입한 점도 지지 요인이 됐는데요. 다만 미국산 대두 수출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을 제한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연가스가 3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현재 지금 살펴보시면 3.2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이 가스 비축량이 높아서 가격이 좀 낮게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는 비축량이 줄면서 반등세가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다만 상승세가 오래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거란 전망이 나왔고요. 또 연간 평균보다 6% 높은 저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산 대두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이 안 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이 그렇죠. 미국 측에서 고관세를 철회해야지만 미국 이 대두를 수입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이 되는 만큼 원자재도 종목에 또 주가에 어떤 흐름을 미치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 시장 흐름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즘 가상자산 시황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간밤 10만 9천 달러 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힘이 빠진 가상화폐 시장 속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제 한때 10만 9천 71달러 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1달러 선을 하회한 거는 지난 6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주요 알트코인의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한때 5,000달러 선을 내다봤던 시가총액 2위죠. 이더리움이 3,868달러를 터치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최근 들어선 계속해서 600만 원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574만 원대까지 밀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리플 역시도 3달러 선에 한참 못 미치는 2.74달러 선까지,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는 이 시각 현재 4,000대에서 좀 거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BNB의 낙폭이 훨씬 더 큰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3%대 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부진합니다. 조금 전에 원자재 시황에서도 체크해봤듯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할 걸로 예상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에 들어와야 될 수급이 혹은 주식 시장으로 좀 쏠리면서 이렇게 가상자산에서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좀 줄어들면서 이 또한 악재로 작용되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가상자산 코인시장까지 흐름 확인해 봤고요. 질문에 또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들어와서 짧게 전망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라이즌이 로보틱스가 또 자금 조달 이후에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어서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세요. 네, 오늘 호라이즌이 6.6% 네 하락 많이 중인데 밀리네요. 예. 개장 전에 어제 장 마감 후에 그 주식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 이슈가 그러니까 최근에 홍콩에서 이제 8억 2천만 달러 정도 자금 조달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뭐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이게 왜 호라이즌이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예. 얼마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 약간은 아직 좀 더 기다려보겠지만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의 시선이 예. 느껴지는 그래서 주가에 그런, 영향이 예. 좀 미치는군요. 네. 그럼 향후 매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네. 이분이 언제 매수한지 모르겠는데 최근 아마 이분이 고민이 많은 게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세. 네. 근데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그런 것도 있고 사업 내용이나 사업 방향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9월 들어서서 빅테크도 급등 중이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비슷한 수평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 호라이즌이 호재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네네네. 약간 비교 우위상으로 매도가 달. 근데 아직은 실질적인 악재보다는 네. 저도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호라이즌 로보틱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악재보다는 일단 좀 호재를 기다리면서 관망 전략을 주셨으니까 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순서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팽창하며 진화하는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환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두 분도 혹시 뭐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신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도요. 그러시구나. 네. 네. 찔링 전문가님 어떠세요? 아니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한국 아동들의 아토피 네. 발병률이 맞아요. 꽤 높죠. 높다고 맞아요. 그래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최근 중국 시장 중국이 분위기 어때요? 중국 아토피 예. 발병률이 아동은 한 13% 정도 되고 성인은 4.6%. 근데 이게 국가별도 국가별이지만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오히려 식습관 영향도 있으니까. 오히려 예. 농업 비중이 높거나 또는 아, 오히려 개발도상국인 쪽이 더 발병률이 낮은.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호주, 한국, 일본이 대체로 아동 발병률이 15%에서 30%, 네. 성인은 5에서 10%. 네. 근데 중국,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는 5에서 15% 아동, 네. 성인은 2에서 5%. 그 외에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은 아동은 5% 이하, 성인은 2% 이하.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중국의 아토피 종목이 아니라 아토피 치료제. 치료제 예, 종목이라면 딱 6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종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요 6개 종목 중에 가장 일찍 가장 크게 중국 국산 아토피 치료 중에서는 1등이 이 종목입니다. 키메드 바이오. 예. 홍콩에 상장돼 있고. 그래서 중국산 아토피 치료제 1번. 그러면 이 종목만 보시면 돼요. 이 키메드는 아토피 치료제가 주력 제품인가요? 면역 질환 치료제가 다 있는데 네네. 최근에 임상 중인 아토피 치료제도 많고 이미 작년 9월부터 중국 시장에 시판 중인 그 판매량이 계속 고성장인 약품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키메드 바이오, 홍콩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예전에 그 3S 바이오 네, 5월달에 삼생제약. 네, 예. 이게 같은 계열사인가요? 자회사입니다. 아, 자회사군요. 3S 바이오가 네. 이 종목의 모그룹이에요. 근데 삼생제약은 주가가 잘 갔는데 이 자회사는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네요. 네, 근데 5월 달에는 사실 3S 바이오랑 똑같이 급등했어요. 그 이 이후에. 회사가 뭐 수출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네, 근데 두 영향으로. 번째 예. 종목은 요 삼생국건, 산샤인 고젠. 그리고 근데 요거는 688이라서 제외시킬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QYUNS. 요것도 네. 홍콩 상장 종목인데 한자는 전신생물. 네, 그리고 요거 세 번째 종목. 네. 네 번째가 제너리스크 바이오. 요것도 688이라서 네. 요게 그리고 또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이노벤트 바이오는 면역질환 치료제가 메인이 아니지만 그 항암제,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항암제 위주. 근데 동시에 요 면역질환 치료제도 하고 있어요. 네. 이노벤트 바이오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요 이노케어. 그래서 요 6개 종목 중에 688로 시작하는 거 2개를 제외하면 중국 국산 아토피 치료제는 딱 4개로 요약하면 됩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이노벤트 바이오 종목도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들 종목들 좀 자세하게 보면서 현재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차트 흐름도 자세하게 좀 네. 살펴보죠. 우선 중국산 아토피 치료제를 보기 전에는 프랑스 제약사 중에 사노피라는 회사가 그쵸? 있어요. 네. 근데 사노피가 요 아토피 치료제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1등인데 바로 요 듀피젠트예요. 한국에서도 잘 많이 쓰고 듀피젠트가 요 프랑스의 사노피라는 제약사가 만든 전 세계에서 1등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네. 이게 2017년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출시했고 한국은 2018 화면을 보시면 한국은 2018년에 들어왔고 중국은 2017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이 그래서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이거를 많이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듀피젠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냐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치는데 여기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10여 개 아토피 치료제예요. 네. 근데 맨 밑줄이 작년 한 해 매출인데 요 듀피젠트가 140억 원, 다른 거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래서 글로벌 아토피 치료제 중에 요 듀피젠트는 아주 그냥 절대적인 1등. 그 듀피젠트가 이 약품의 명칭이고 이 성분명은 두필루맙. 그리고 아까 그 소개해드린 중국에서 6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중국 국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거는 아까 그 프랑스 산업이사가 만든 듀피젠트. 네, 그 네. 2017년부터 중국에서 출시된 그 두 번째가 바로 아까 그 6개 종목 중에 1번 종목 키메드 바이오 네. 이 종목. 근데 이 종목은 그 아토피 치료제가 2024년 9월부터 중국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좀 시간 격차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아무래도 요 듀피젠트가 있고 두 번째는 키메드. 다른 5개 종목은 그중에 하나 빼고는 4개는 다 아토피 치료제가 아직 임상 중입니다. 네. 또는 신약 허가 신청 진행 중. 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작년부터 이미 중국 시장에 유통 중이고 고성장인 거는 사실상 요 키메드 바이오 하나 정도만 보셔도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들이 많지만 특별히 좀 아토피 치료제에 주력을 하고 있는 키메드 바이오를 좀 탑픽 종목으로 꼽으시는 네. 이유가 혹시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아까 네. 그 6개 업체 중에서 가장 빨리 연구 개발을 하고 임상을 끝나고 신약 신청 허가를 해서 작년 9월 달에 중국에서 실제로 유통됐다. 조금 선점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토피 치료제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아까 그 국산 아토피 치료제든 아까 그 듀피젠트든 다 그
단클론 항체 표적 치료제가 있고 이종클론 항체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요거는 단클론 항체 표적 치료제는 그 약물로 그 안 좋은 단백 물질을 파괴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단백질이나 좋은 세포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아까 듀피젠이든 중국 국산 요 키메드 표적이 이거든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하나 표적을 상대로 그 안 좋은 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가장 메인이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금 이종 표적 치료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2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동시에 표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데 네. 아까 그 프랑스의 듀피젠트랑 중국 국산 키메드 이 회사 모두 이종 표적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다른 바이오 업체에 비해서는 좀 더 선점해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간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 국산 키메드 바이오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바이오 예. 스타트업들이 사실 그 전기차도 비슷하죠? 그렇고 거의 네. 10년 지난 거의 창업하고 5년, 10년 사이에는 거의 흑자 전환이 어려워요. 네. 근데 이 회사도 아직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적자인데 근데 작년 9월부터 유통하기 시작한 그 아토피 치료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90% 이상 성장했어요. 네. 근데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그거는 아직 작지만 그래서 만약 아토피 치료제 요 분야 세부 분야 하나만 봤을 때는 요 키메드 바이오는 확실히 중국 국내 업체에서는 절대적인 1위다. 네,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이 식습관도 굉장히 서구화되고 환경오염도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 영유아에서 이 아토피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이고 또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키메드 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으면 그 의약품에 대해서 또 100% 관세를 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에 대한 악영향은 없을까요? 세부 분야마다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만약 나중에 실제로 그 고관세가 매겨진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아토피 치료제나 이거는 아직은 예를 들어서 키메드도 아직은 중국 국내 시장만 국산화를 통해서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발 고관세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은 사실상 우시 앱텍이나 야오밍 바이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전체 매출에서 미국향 수출이 이미 매우 높은 종목. 네. 그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있긴 했지만 오늘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키메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아토피 치료제 시장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중국 오전 시장도 함께 마무리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여전히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흐름 어떨까요? 네, 일단은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신중한 투자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하락세 지수 역시도 파란불을 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3,850선은 지지해주는 사계 종합지수고요. 선전 역시도 0.5%대까지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판 나스닥이죠. 과창판 50지수가요.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일부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올려세우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마별로 체크해 보시면요. 게임주가요.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장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밖에 바이오, 화학주들이 밀리고 있지만 일단은 풍력 그리고 아까 확인했듯이 비철금속이라든지 귀금속단에서 이런 종목들, 테마들이 끌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생지수를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요. 항생지수는요, 이 시각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샤오펑이 알리클라우드와의 협력 이슈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률 상단에서 지수를 좀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지만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약세 그리고 테크주들까지 좀 밀리면서 이 시각 현재 항생 종합지수가 0.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니케지수 역시도 오전의 하락을 조금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전장 마감을 앞두고 0.2%대 약세를 보이면서 45,7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대한민국 코스피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대 넘게 하락하면서 3,389선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권지수 역시도 1%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26,000선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전 아시아 시장 트럼프발 관세와 함께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일제히 좀 하락세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의 ETF 수익률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수익률은 어떨까요? 네, 오늘 ETF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5%대 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0.3%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기간 수익률이 9.85% 정도고요. 지금 보시면 1년 수익률이 22%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성 종목 보시면 알리바바가 있고 또 CATL 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에이스 중국 본토 CSI 300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던 종목의 구성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 알리바바와 샤오미 그리고 CATL, 텐센트, 메이투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이 에이스 중국 본토 CSI 300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구성 종목 살펴보시면 CATL, 닝더스다이 가지고 있고 마오타이를 가지고 있고요. 3.79%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핑안보험을 2.5% 보유하고 있고 차이나 머천츠 은행 등을 2.15%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에셋 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종목의 경우 현재 0.98% 강세 보이고 있고 주간 수익률이 1.61%, 또 1년 수익률은 무려 49.54%입니다. 구성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요. 역시나 CATL, 닝더스다이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구성 종목을 누르면 중국 본토 CSI 300이 뜨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에셋 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종목 말씀드리자면 CATL, 닝더스다이 보유하고 있고 트립닷컴, 텐센트 뮤직 그리고 샤오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종목도 짚어보면요. 1년 수익률이 무려 40.63%에 달했는데요. 구성 종목 짚어보면 마찬가지로 CATL, 닝더스다이 보유하고 있고 비아디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세레스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6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노마스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ETF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차이나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